그러면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 1억 이상 저렴하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고민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얘기를 저에게 하셨냐면 이제 원래 그 서울시 성동구의 구축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급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급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동구라고 하면 성동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성동구에도 1 등이 있고 2 등이 있고 3 등이 있고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계획이 뭐였냐면 그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팔고 성동구의 대장 아파트를 사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놨는데 집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팔렸대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선호하는 이제 입지들은 이미 거의 고점을 회복하는 곳들도 있고 고점 가까이 온 곳들도 있고 어떤 곳들은 이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고 있고 정말 뜨겁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래도 다른 지역 대비해서 지금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집을 팔았는데 집을 이제 팔고 내가 성동구에 있는 대장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급매들이 급소진이 되고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사야 하나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제 이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배우자가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집을 판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집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1주택자였는데 무주택자가 됐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1주택이 있었어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을 팔았어요. 이 집을 팔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전세와 임대로 가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전엔 집이 있었지만 지금 집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 선택이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그래도 그 구축 아파트라도 성동구에 있는 구축이라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아파트도 오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부동산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내가 이 아파트보다 이게 싼가, 이 아파트보다 이게 비싼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가격이 절대적으로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동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든 뭐 신축 아파트든 수요가 몰리는 곳들은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도 움직여야 돼요. 예전에 그 격차를 계속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축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든지 집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이분의 말씀처럼 그 선택지가 단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지금 그 같은 구에서 상급지로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구의 대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다른 구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서울에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뭐 용산구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순서를 정할 때는 그 구의 대장의 가격을 가지고 정하잖아요. 근데 그 구의 대장이 비싸다고 해서 그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파트별로 그 급지를 잘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가격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 갈아타기는 저는 성공하는 갈아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성동구에서 급지로 따졌을 때 한 2 급지 정도 되는 구축인 거예요. 우리가 급지를 따진다 했을 때는 저는 만약에 1 급지까지는 뭐 거기 대장 아파트의 가격 기준으로 상위 30%다. 그리고 2 급지는 거기서 상위 50%다. 약간 고 비율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비율로 나누고 그 안에서 아파트별로 다 입지를 따져 봐야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눈다 했을 때 나는 성동구의 2 급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 성동구에 있는 2 급지의 구축에서 동작구로 가는 거예요. 이 동작구에서 1 급지에 있는 아파트로 가는 거죠. 이 동작구에서 1 급지라 했을 때는 이 대장 가격 기준으로 상위 30%에 있는 아파트를 정했습니다. 고렇게 만약 간다 했을 때 이 갈아타기의 비용이 예전에 정말 고점이던 시기, 현재 시기 딱 비교해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 성동구의 이급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점이던 시기에 얼마였냐면, 고점이던 시기에 14억 3천만 원이었고요. 지금 동작구에 있는 1급지에 있는 아파트는 18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아타기를 한다 하면요, 갈아타기 비용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발생했죠.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는 지금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1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동작구에 있는 요 아파트가 1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비용이 3억 4천만 원. 예전보다 쪼끔은 지금 덜 들거든요. 저는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로 더 반등을 해 버리면 이 갈아타기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케이스 말고도 예전보다 그래도 아직까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대로 내가 지금 예전에 갖고 있던 아파트보다 쪼끔 더 비싼 아파트들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요, 예전의 고점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갈아타기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 지금 성동구의 대작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그렇게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저처럼 갈아타기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서울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서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서울만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이 반등하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일부 도시들도 같이 따라서 반등하고 있지만 지방은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일부 도시들은 뭐 반등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지방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급지 갈아타기는요, 힘들수록 좋아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가 아니라 하락기일 때 상급지 갈아타기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동래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래구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접근성이 좋은 새 아파트도 많고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 학원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부산이 오르막이 좀 많은데 여기 동래구에 평지가 또 많아요. 그래서 특히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평지를 선호하거든요. 이게 평지냐 오르막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동래구에 내가 한 2급지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 2급지에서 동래구에 있는 1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 갈아타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아파트가 부산의 고점이던 시기에 보면요, 동래구의 2급지 아파트는 33평 기준으로 7억 8천 이었고요. 여기 동래구의 1급지 아파트는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급지에서 1급지로 간다 했을 때 갈아타기 비용은 4억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부산도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아직까지 제대로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동래구의 2급지 아파트는 지금 6억 정도고요. 1급지 아파트가 9억 정도예요. 그러면 2급지에서 1급지로 갈아타기 한다 했을 때 3억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 1억 이상 저렴하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라고 하면 저는 갈아타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이제 갈아타기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급지를 더 낮춰서 내가 만약에 2급지, 서울에 있는 2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요, 아직 2급지는 1급지나 요런 다른 곳들보다는 확실히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이 먼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구축이 많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께 이렇게 문의를 해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있는 곳에 있는 소장님들은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축 아파트가 있는 곳들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물어봐도 신축 아파트가 있는 곳들은 지금 투자자들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실거주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상품성이 좋은 새 아파트부터 본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는 내가 가려고 하는 새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요, 구축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입지적으로 좋고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확실한 호재까지 생기는 곳이라고 하면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 같은 경우도 내 욕심을 이렇게 좀 낮추면요, 확실히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 상품성에 대한 부분 낮춘다든가 조금 입지에 대한 부분은 낮춘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악의 선택은 내가 집을 팔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꼭 어떻게든 내 자산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